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측백나무하고 향나무, 두 나무 모두 다 측백나무과이기 때문에 두 나무는, 향나무나 측백나무는 닮은 점이 아주 많이 있죠. 닮은 점이 많고 둘 다 사철 푸른, 늘 푸른 상록수라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 나무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나무하고 측백나무는 둘 다 사철 푸른,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초록색의 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둘 다 늘 푸른 상록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인데다가 잎의 모습도 좀 비슷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두 나무의 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백나무의 키를 보면 측백나무는 키가 20m에서 25m까지 자라게 됩니다. 측백나무는 25m까지 자라는데 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나무도 키가 20m에서 25m까지 자라는 늘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두 나무는 키가 우선 같고 상록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꽃의 모양도 아주 비슷합니다. 꽃의 모양도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꽃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나 또 잎의 모습까지도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우선 측백나무의 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백나무는 보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암수가 한 그루죠. 암수가 한 그루이고, 그리고 향나무는 암수가 딴 그루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이렇게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측백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에 이렇게 수꽃도 피고 같은 나무에 암꽃도 핀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모양을 보면 꽃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꽃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서 측백나무의 수꽃을 보면 이렇게, 측백나무는 요 가지입니다. 가지가 있고 가지를 지금 잎이 이렇게 덮고 초록색 잎이 뒤덮고 있는 이러한 인엽이라고 하는 비늘잎으로 뒤덮어져 있죠. 그래서 비늘처럼 가지를 뒤덮고 있는 잎들이, 이렇게 가지를 뒤덮고 있는 잎들이 덮고 있는데, 이 가지의 끝에 이런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가지의 끝에 달리는 이 꽃이 바로 수꽃입니다. 수꽃인데 이 수꽃은 꽃이 한 개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의 꽃이 달리기 때문에, 꽃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꽃이 여러 개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꽃이라고 하지 않고 수꽃 뒤에 이삭이라는 말을 붙여서 수꽃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 수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것이 비늘 조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인편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생선의 비늘을 뜻하죠. 생선의 비늘의 편자는 조각이니까 생선 비늘 조각, 요거 마치 생선의 비늘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비늘 조각이, 우리말로는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뒤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비늘 조각들이 있는데, 요 비늘 조각을 중심으로 비늘 조각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 구슬처럼 보이는 요 작은 갈색의 요것이 보이는데, 요것이 바로 수꽃의 꽃밥입니다. 그래서 꽃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쯤 있는 것 같은데, 비늘 조각 주위에, 요 비늘 조각의 주위에 2개에서 8개의
꽃밥을 가지고 있는 요것이 바로 숫꽃 하나입니다. 숫꽃 하나이고, 여기도 비늘 조각과 꽃밥이 있어서 이것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이렇게 숫꽃들이 모여서 숫꽃 이삭을 이루고, 암꽃을 보면은 암꽃은 이렇게 생겨서 참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는데, 암꽃 이삭은 길이가 2mm에서 3mm 정도로 너무 작죠. 2, 3mm니까 요거 꽃이 피어도 사람들 꽃 핀 건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요거는 아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딱 보입니다. 아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요 암꽃인데, 암꽃이나 숫꽃인데, 요 암꽃은 특이합니다. 여기서 숫꽃에서 우리가 비늘 조각이라고 했던 요 인편이라고 했던 비늘 조각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 이런 모습의 갈색의 비늘 조각이 있었는데, 암꽃 이삭에서는 비늘 조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비늘 조각 하나, 여기도 비늘 조각 하나, 여기도 비늘 조각, 여기도 비늘 조각, 이렇게 비늘 조각이 암꽃 이삭에는 8개의 비늘 조각 인편이 있고, 요 속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진 뭐가 보이죠. 구멍이 뻥 뚫어진 것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고요?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보이겠죠.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졌죠. 구멍이 뻥 뚫어진 요것을 우리들은 밑씨라고 합니다. 요거 앞으로 씨앗이 될 거죠. 씨앗이 될 밑씨가 여기 있게 되는데, 요것을 한자로는 배주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배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밑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주, 요 밑씨가 요쪽에 요게 하나, 둘, 요 뒤에 셋, 그리고 또 뒤쪽에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밑씨의 숫자가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것이 열매로 바뀌게 되면 씨앗의 숫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씨앗이 6개가 맺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요 밑씨 하나는 나중에 커서 이런 씨앗이 된다. 씨앗이 되고, 이런 씨앗이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있는데, 요 씨앗이 있기 전에 요 꽃이 피었을 때 요 비늘 조각이라고 했던, 인편이라고 했던 비늘 조각, 이렇게 보이는 요 비늘 조각은 나중에 이렇게 초록색, 분백색이 들어간 초록색, 이러한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열매 껍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열매 껍질이 되는데, 이 열매 껍질을 우리들은 한자로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 조각이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복봉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줄이 보이는데, 이 줄을 따라서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렇게 벌어져서 갈라져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들은 실편이라고 하고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 조각의 요 끝에 있는 요것이 바로 뾰족하게 보이는 요것이 돌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돌기가 보이는데, 요 돌기는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 요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요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었을 때 이렇게 뾰족한 돌기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 요 열매 조각이 나무처럼 목질화될 때, 딱딱하게 목질화될 때까지도 그대로 요 열매 조각의 이런 돌기로 남게 되는 부분이 바로 비늘 조각의 요 부분이죠. 비늘 조각의 요 부분이 그대로 열매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것은 요 측백나무의 꽃과 열매를 봤는데, 향나무의 열매도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꽃을 보면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꽃이 똑같죠. 조금 전에 보았던 요거 향나무하고 측백나무는 꽃의 모양이 거의 같아서, 이렇게 숫꽃 이삭의 비늘 조각이 있는데,
요 속에는 지금 요 부분에 요 부분에 꽃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꽃 하나, 꽃 하나, 꽃 하나, 꽃 하나 이렇게 해서 꽃들이 모여서 수꽃 이삭을 이루게 되는데 요 비늘의 조각은 14개가 있고 갈색이다. 그리고 암꽃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끝부분에 달리듯이 암꽃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지의 끝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비늘 조각 잉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없다. 암꽃 이삭에는 비늘 조각이 4개밖에 없고 요게 아까 미씨라고 하던 배주, 한자로 배주라고 하던 미씨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씨앗이 4개가 열리겠죠. 씨앗이 4개가 달리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던 비늘 조각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모양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까는 비늘 조각이 끝이 뾰족했던 것이 좀 날카롭게 돌기로 변하는 것이 돌기의 형태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는 여기에 꽃이 피었을 때 이것이 동글동글하죠. 끝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요 동글동글한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여기서 열매 조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흔적만 남게 된다. 흔적만 남게 되고 여기 이러한 복봉선을 따라서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요 부분이 터져서 요 줄을 따라서 터져서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이런 씨앗이 나온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측백나무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열매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동그랗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측백나무는 좀 길쭉하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측백나무의 잎을 보기 전에 향나무의 잎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향나무의 잎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살이 되기 전에 나무가 8살이 되기 전에는 요런 잎만 있습니다. 요런 잎을 우리들은 바늘잎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늘잎이다. 요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해서 바늘잎이라고 하는데 8살이 될 때까지는 요런 잎밖에 없습니다. 요런 바늘잎만 있다가 7살에서 8살이 지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요 바늘잎 사이에서 이러한 비늘잎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늘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인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늘잎, 비늘처럼 생선의 비늘 같은 잎이 나온다. 그래서 잎에 가지를 돋고 있는 생선의 비늘 같은 이러한 비늘잎들, 비늘잎, 인엽이 동글동글한 것이 가지를 뒤덮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의 잎이 7살에서 8살 정도가 지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비늘잎이 나타난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측백나무는 바늘잎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고 모두 다 이러한 인엽이라고 하는 비늘잎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늘잎만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바늘잎은 없고 비늘잎만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늘잎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잎이 하나, 둘, 셋 뒤에 하나 해서 4개의 잎이 가지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데 요 잎 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숨구멍줄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기공선이라고 하죠. 요 기자는 공기고 공자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모여서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줄을 잃었다 해서 우리말로는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숨구멍줄이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점들이 숨구멍이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많은 숨구멍들이 모여서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숨구멍줄이 보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측백나무죠.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는 잎의 뒷면에는 숨구멍줄이 없습니다. 숨구멍줄이 없고 잎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두 줄로 된 하얀색의 두 줄로 된 줄이 보이는데, 선이 보이는데, 이러한 뚜렷한 하얀색의 숨구멍줄이 두 개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향나무와 측백나무는 숨구멍줄로도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